여기가 린스트라우스예요. 요게 경매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층 정도만 돼도 웬만한 데 뷰는 다 나올 것 같아요. 입지는 뭐 상당히 좋죠. 호가에 비해서 무려 2억이나 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청계동 시범단지는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동탄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이동탄에 국민주택 평형 84 타입인데 4억 3천만 원,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요즘에 분양하는 분양가보다 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동탄에 나온 경매 물건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빠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며칠 안 남았죠. 장지동인데요. 대충 위치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지가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동탄 쪽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동탄역 있는 이쪽이 뭐 가장 메인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이 동탄 호수공원 주변인데, 물론 걸어서 호수공원 가는 건 좀 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요 정도면 차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이거는 한 번 미납이 있었어요. 6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왜 했는지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게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출이 안 나와서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수는 좀 큽니다. 실평수가 31평이니까 대략 한 40평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양평수는 40평대. 꽤 크죠. 그리고 7층 뭐 나쁘지 않죠.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동탄이 다 새 거잖아요. 2018년식이니까 한 6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는 5억이 안 돼요. 근데 5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요즘에 동탄이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제일 큰 평수네요. 6억 8천. 호가는 제일 싼 게 6억 8천에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는 뭐 8억 4천? 왜 이렇게 비싸게 됐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1층인데 더더군다.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됐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대략 한 시세는 6억 후반대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억 후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베이네요. 좀 특이합니다.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걸 뭐 방이 아니니까 그냥 안방에 딸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큰 것 같고, 와 이게 한 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평 치고는 구조가 상당히 좋네요. 포베이에다가 여기 드레스룸도 좀 빵빵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화장실도 2개. 여긴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 곳인데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팬트리도 좀 잘 돼 있고 여러모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가격도 6억대면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6억 8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싸게 낙찰되지 않을까요? 한 6억 5천 정도? 6억 8천 9천 뭐 요 정도에 나와 있어요. 물론 입지는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요 금액이랑 뭐 비슷한 가격에서 낙찰이 될 것 같아요. 뭐 싸게 되면은 한 6억 3천 정도, 비싸게 되면은 뭐 한 6억 5천 정도. 진짜 싸게 되면 5억대에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얼마쯤 하는지 보겠습니다. 전세가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잘 놓으면 한 4억 5천도 되네요. 경매 물건이 7층이니까 네, 그냥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4억 8천에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은 내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1억 5천에 40평 아파트를 동탄에 40평 아파트를 낙찰받는다면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미납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2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좀 비싸죠. 보증금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된다는 거. 9,786만 원을 수표로 찾아서 보증금 입찰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요건 좀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좀 비싸죠. 네, 한 번쯤 유찰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평수는 대략 한
37평? 네, 38평 정도 분양평수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1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17층이에요. 이게 되게 높은 빌딩이거든요. 주상복합이고 44층 중에서 17층입니다. 여기 뭐 드론 영상이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동탄역이잖아요. 롯데캐슬 있고 여기가 뭐 동탄의 대장 아파트죠.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린스트라우스입니다. 뭐 입지는 뭐 상당히 좋죠. 여기 예미지도 되게 고층이고요. 여기 동탄역 롯데캐슬도 고층이고 여기에 있는 린스트라우스도 고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17층이니까 뭐 엄청 고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뷰는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 드론 영상으로 보시면 이쪽에 예미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주상복합들. 여기 있는 게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게 요게 롯데캐슬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 여기 있죠? 여기가 린스트라우스예요. 요게 경매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층. 17층 정도만 돼도 웬만한 데 뷰는 다 나올 것 같아요. 입지는 뭐 상당히 좋죠. 하지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좀 실평수는 아파트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두시고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층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한 12억 7천 정도 나왔네요. 실거래가는 한 12억 정도. 하지만 최근엔 거래가 없죠. 그래서 좀 가격을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대략 한 12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보면 구조를 보면 요렇게 생겼죠. 사실 좀 약간 작을 거예요. 네, 판상형 구조에 비해서 이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도 좀 나름 조금 발코니 확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보통의 아파트 한 84 타입 정도 요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보통의 뭐 그냥 타워형이라서 판상형보다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욕실 2개고 욕실 있고요. 욕실 있고 방은 3개인 것 같습니다.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좀 합쳐져 있는 저는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구조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구조는 아니죠. 요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거실하고 주방 여기 있고 방은 3개 있네요. 화장실 2개 있고 17층이니까 뭐 뷰는 뭐 여기저기서 뭐 나쁘지 않게는 나올 것 같아요. 전세는 대략 한 5억 정도 이렇게 놓을 수 있네요.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12억 7천만 원인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유찰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유찰이 되고 나서 제 생각에 한 12억 안팎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한 5, 6억 정도 전세를 놓으면은 내 돈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동탄이지만 여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뭐 주상복합 동탄역 가까운 데 살고 싶으셨던 분들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기가 뭐 완전 폭발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한 30명 이상 입찰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범단지인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7억 1,400만 원 84 타입이거든요. 자세한 것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이 만약에 더 좋았다면 진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3층이지만 이건 입찰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싸게 나왔거든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니까 이거는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구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좀 아쉽네요. 약간 좀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이죠. 최저가는 7억 1,400만 원. 층은 3층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호가가 가장 낮은 게 9억 5천만 원이고 실거래가도 뭐 거래는 요즘에 거의 없긴 한데 실거래가도 대략 한 9억 정도 요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와, 작년에 좀 진짜 쌀 때가 한 7억 5천 정도 요 정도 나왔네요. 하지만 지금 경매 최저가는 7억 1천만 원이라는 거죠. 7.2억 정도의 경매 최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호가에 비해서 무려 2억이나 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할 것 같고요. 전세가가 한 대략 한 5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싸게 놓으면 4억 5천짜리도 있긴 한데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전세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이 얼마에 될지 이게 좀 가늠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 한 8억 5천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억의 전세에 놓으면은 한 3, 4억 정도?
내 돈이 한 3,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는 뭐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청계동 시범단지는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동탄에서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가장 인기 많은 곳이라서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역 시범 리슈빌 아파트 302호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조사해보세요. 한 9일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성 이동탄 목동이거든요. 목동이 뭐 제가 느끼기에는 가성비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5층이니까 층도 나쁘진 않죠. 권리 분석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린 날짜는 2017년이잖아요. 전입신고는 2019년이고 돈 빌린 것보다 늦게 전입을 했죠. 이러면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있는데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으면 물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분이 1억 8천 보증금을 넣고 갔는데 그래도 좀 떼이면 좀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행히 여기가 임차인 분이신데 임차인 분은 1억 8천만 원을 다 배당을 받아갑니다. 너무 좋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지만 배당을 전액 다 받아갑니다. 1억 8천만 원을 다 받아가요. 뭐 너무너무 좋죠. 그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도 난이도는 최하인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가 너무 두려우신 분은 뭐 이런 물건만 입찰하시면 되죠. 그러면 명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주로 이런 물건 입찰을 많이 하는데 이런 물건 입찰하면 그냥 웃으면서 명도할 수 있어요. 막 축하해 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가격도 되게 착하게 나왔잖아요. 4억 3천만 원 정도의 최저가가 나와 있네요. 이동탄의 국민주택 평형 84 타입인데 4억 3천만 원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요즘에 분양하는 분양가보다 싼 것 같아요. 현재 호가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싼 게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나왔네요. 구조는 뭐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구조 괜찮죠? 포베이에다가 84 타입,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조죠. 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한 5억 7천, 8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얼마냐? 전세가는 요건 좀 이상한 것 같고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매매가는 한 5.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는 대략 한 3억 5천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경매로 받으면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4억 3천에 나왔는데 제 생각에 낙찰을 뭐 잘 받으면 한 5.3억 정도에는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전세 놓으면 들어가게 되겠죠.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목동이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저는 이렇게 순환로 주변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 포레 아파트 요 단지의 장점은 대단지의 장점이죠. 한 17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니까 그 부분은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은 약간 좀 섬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좀 단절되고 좀 주변에 뭐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죠. 호수공원도 솔직히 좀 멉니다. 걸어서 가기 되게 좀 힘들어요. 걸어서 얼마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걸어서 한 40분. 걸어서 못 간다는 뜻이죠. 물론 뭐 버스 타고 가거나 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처럼 호수공원을 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 대신 뭐 가격이 비싸진 않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동탄 순환로가 가까우니까 버스 정류장은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물론 여기 좀 걷긴 해야 되는데 여기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가깝지만 걸어서 호수공원 가기는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제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 누르시면 경매생기초 15기 수강 신청이 메인에 띄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2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다 그렇지만 톡방을 관리를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답변도 다 달아드리고 무려 1년 동안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다 받아드립니다. 경매라는 게 사실 초보자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궁금한 거, 뭐 이 물건이 하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다 알려드리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일정은 7월 25일부터 오픈이 되고요. 7월 25일 날 1주차 오픈하고요. 그리고 2주차는 8월 1일에 오픈하고 3주차 수업은 8월 8일에 이렇게 오픈하게 되고요. 1주차는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권리 분석의 기초를 배웁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경매 특수 물건 같은 것도 다루고요. 특수 물건 다들 너무 어렵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낙찰받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법인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법인은 사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단타를 하려고 한다. 주택으로. 뭐 그러면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상가나 뭐 빌딩, 요런 상업용 건물, 뭐 토지 같은 거, 요런 거를 매수할 때 법인으로 매수하면은 이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 경매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로 권리 분석. 내가 무언가 모르는 걸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권리 분석은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이제 한 2,000명은 될 거거든요. 제 경매 수업 들으신 분이 이제 한 2,000명은 되실 텐데 그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걱정하시다가 제 수업을 듣고 나면 권리 분석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다. 뭐 고맙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권리 분석은 제 수업 들으면 추가로 뭐 더 부족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운 게 명도잖아요, 명도. 경매하면은 명도가 가장 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깡패 같은 사람들 있으면 막 내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요런 게 되게 두렵잖아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명도하기 쉬운 물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명도하기 쉬운 것만 우리는 접근하면 됩니다. 사실 이상하지 않은 거. 이 세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매 물건 중에서 대략 한 90%에서 한 95%는 사실 쉬운 물건이거든요. 요런 것들만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쉬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어떤 물건들을 입찰하면 좀 문제없이 그냥 우린 돈만 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신청해 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